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부족해 아직 접종을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광주 북구청이 관리하는 화이자 백신 1,000여 명분이 반나절 이상 상온에 방치돼 전량 폐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백신을 냉장 보관하지 않아서 빚어진 일인데 허술한 백신 관리 체계가 문제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북구의 예방접종센터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이곳에서 화이자 백신 1,000여 명분이 든 상자가 상온에 방치된 채 발견됐습니다. 백신 관리 담당자가 그제 오후 6시쯤 냉동고에서 백신을 꺼내놓고 퇴근한 겁니다. 화이자 백신은 통상 접종에 쓰일 분량을 전날 냉장고로 옮겨 해동시키는데 냉동고에서 꺼내두기만 하고 냉장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2명이 한 조를 이뤄 백신을 옮기고 관리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화이자 백신을 해동하기 위해 냉동고에서 냉장고로 옮기는 중 일지 작성을 위해서 잠시 해당 백신을 상온에 두었다가 냉장 보관을 누락한 것을 오늘 오전 8시경 확인하고 화이자 백신의 적정 보관 온도는 상온의 경우 2시간 안팎입니다. 광주시는 14시간 이상 방치된 백신을 전량 수거해 질병관리청에 보냈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 사용할 백신 물량으로 대상자들에게 접종을 마쳤습니다. 질병청은 오늘까지 해당 백신의 폐기 또는 재사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북구청은 백신 관리 담당 인력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허술한 백신 관리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7명, 전남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2명은 수도권 방문 관련, 또 다른 2명은 서울, 강남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전남에서도 나주 1명과 순천 3명이 서울 동작구 확진자 연관으로 파악돼 수도권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모두 9명이 등록해서 예비 경선에서 6명의 후보를 선출하게 됐는데요. 벌써부터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후보 간의 단일화와 합종 연횡 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자마자 단일화와 합종 연횡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강재 의원이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합의한 상태고 정 전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단일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예비 경선 이후에나 논의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정부의 계승 발전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관 의원과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과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광원지사는 아직은 단일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지만 1차 예비경선에서 후보가 압축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전 가능성을 노린 후보들의 합종 연횡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로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는 반이재명 연대의 가능성이 제일 먼저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가 예비 경선을 통과할 경우 호남 유권자들의 단일화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낙연, 정세균, 호남 후보 단일화가 아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기대치 높은 단일화일 것 같습니다. 단일화 시기와 형태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민주당 예비후보 9명의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맞춤형 시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한계점도 있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유모차를 끌고 길을 건너던 일가족을 트럭이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광주는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어린이 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아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첫 번째 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교통위반 단속이라든가 보호구역 시작점과 해제지점 명료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어떤 운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이런 것들이 주된 것이었는데요.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와 노인 학대 예방과 신고 체계 강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각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경찰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사무만 이원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업무 범위와 인사, 예산 등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 업무의 위임과 재위임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일들이 지금 시행 초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선 자치경찰 사무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광주시가 14,000여 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벌여 10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2주 동안 공사 현장과 재난취약시설 등을 점검해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철거 현장 7곳의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 모두 1,083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재건축 철거 현장 주변 버스 정류장 7곳을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와 광주시의 성역 없는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안전한 광주 만들기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는 어제 광주 동구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허위 해체 계획서, 지분 쪼개기 등 각종 비리의 종합 세트로 인한 결과였다며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을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광주시와 각 구청에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은 외출하실 때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겠고요. 특히 담양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도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특보 지역은 더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토요일에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후부터 구름이 조금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해가 뜨면서 오늘은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미 광주 23도, 담양 2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나주와 담양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광양 32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목포와 진도, 완도도 29도까지 오르면서 해안 지역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고요. 서해남부 전해상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장맛비는 토요일 낮에 남서쪽 지역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지방보훈청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포상 전수식을 열었습니다. 광주보훈청은 전국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포상 전수식을 열고 지역사회 발전과 보훈가족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국가유공자 29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광주 공공배달앱 유메포가 정식 출시됩니다. 광주 공공배달앱은 가맹점의 가입비와 광고료가 무료이고 중개수수료 역시 민간 배달앱보다 최대 6배가 적은 2%만 적용됩니다. 또 광주 상생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고 즉시 할인 쿠폰과 전통시장 배달료, 무료 쿠폰 지급 등 할인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전라남도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담양의 한 육가공업체를 적발하고 업주 A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표시가 안 된 돼지고기 6.6톤을 가공해서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유통된 제품 등을 회수해서 폐기했으며 해당 업체 영업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2달 동안 이루어진 주요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현황 점검에서 여수 산단 내 5개 업체와 광양 포스코 등 모두 7개 업체에서 불법 행위 11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과 포스코 광양 제철소, 남해화학과 세아 M&S, GS칼텍스 한화 여수 사업장과 담양의 한솔페이퍼텍입니다.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의 경우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공기와 섞어 배출하거나 자가 측정을 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순천에서는 어제 유족과 시민사회 단체 등이 모여 덕연동 여순 항쟁 위령탑에서 참배를 갖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소회와 감사를 밝혔습니다. 7월 첫날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